한국의 인터넷이 세계 1위라고요? 농담이시죠? 통계는 얼마든지 조작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완전히 다를 겁니다. 베를린 공과대학 출신의 페테랑 엔지니어, 그는 10년 넘게 독일 대기업에서 일해온 자부심 넘치는 기술자였습니다. 독일은 자동차의 나라, 기계공학의 성지, 화학산업의 본고장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이 인터넷에서 독일을 앞선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전 세계 평균 인터넷 속도 순위 1위 대한민국 평균 다운로드 속도 200메가비트 이상, 2위 싱가포르, 3위 홍콩. 그런데 유럽 최대 경제 강국 독일은 겨우 25위권. 평균 속도는 한국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인터넷 보급률이었습니다. 한국은 전 국토의 99% 이상이 초고속 인터넷망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산간 오지까지도요. 반면 독일은 도시를 벗어나면 인터넷이 끊기기 일쑤였고, 심지어 수도 베를린 지하철에서도 제대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같은 작은 나라가 독일보다 나을 리 없어. 기껏해야 서울 같은 대도시나 빠르겠지. 그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천공항에 도착해 휴대폰을 켜는 순간 그의 모든 생각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인터넷 속도는 우연이 아니라 국가의 생존을 건 선택의 결과였다는 것을. 과연 그가 한국에서 목격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지금 인천공항에 막 도착했습니다. 회사에서 한국 기업과 협업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어서 석 달 정도 이곳에 머물 예정이에요. 솔직히 별 기대는 안 했어요. 그냥 일 끝내고 돌아가면 되겠지 싶었거든요. 공항 입국장을 빠져나오면서 습관적으로 휴대폰을 켰습니다. 로밍만 켜놨을 뿐인데 인터넷이 바로 터지더라고요. 그것도 엄청 빠르게요. 혹시나 싶어서 동영상을 하나 틀어봤는데 버퍼링이 전혀 없이 바로 재생되는 겁니다. 처음엔 공항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베를린 공항도 와이파이 잘 터지니까요. 그런데 택시를 타고 서울로 이동하는데도 계속 터지는 거예요. 고속도로에서도, 터널 안에서도, 심지어 지하 주차장에서도요. 저는 엔지니어잖아요. 그래서 속도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250메가비트가 나오더라고요. 이동 중인 차 안에서요. 독일에서는 집에서도 이 속도 안 나오는데 말이죠. 숙소에 도착해서도 테스트 해봤어요. 500메가비트가 넘게 나왔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게 일반 가정집 인터넷 속도라고요? 독일에서는 기업용 전용선도 이 정도는 안 되거든요. 회사에 갔더니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사무실 인터넷 속도가 기가비트 단위였어요. 1기가비트요. 파일 전송이 순식간에 끝나더라고요. 독일 본사에서는 대용량 파일 보내려면 한참 걸리는데요. 점심시간에 한국 동료에게 물어봤습니다. 여기 인터넷 왜 이렇게 빨라요? 빠른가요? 저희는 그냥 당연한 줄 알았는데요. 당연하다고요? 저는 설명해줬어요. 독일에서는 이 정도 속도가 당연하지 않다고요. 도시를 벗어나면 인터넷이 느려지고 지하철에서는 연결도 잘 안 되고 심지어 베를린 시내에서도 가끔 끊긴다고요. 정말요? 독일이 기술 강국 아닌가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죠. 자동차나 기계는 세계 최고니까요. 근데 인터넷만큼은 한국을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단순히 속도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전 국토에 걸쳐 이렇게 안정적이고 빠른 인터넷을 제공한다는 게 놀라웠던 겁니다. 호기심이 생겨서 찾아봤어요.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빠른 인터넷 인프라를 구축했는지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한국의 인터넷 인프라는 군사통신망에서 시작됐더라고요. 60년대부터 70년대 한국은 북한과 대치하고 있었잖아요.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정부는 빠르고 안정적인 통신망이 국가 안보에 필수적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처음엔 군사용으로 시작했는데 80년대부터 민간으로 확대하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90년대에 본격적으로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에 나섰죠. 국가가 직접 투자하고 법을 만들고 인프라를 깔았어요.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인터넷을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전 국민이 빠르고 안정적인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든 거죠. 산간 오지까지도요. 독일은 어떤가요? 인터넷은 민간 통신사에 맡겨뒀죠. 수익이 나는 도시에는 좋은 인프라를 깔고 시골은 방치하고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편차가 심한 겁니다. 베를린에서도 지역에 따라 속도가 천차만별이잖아요. 지방 출장을 갔어요. 부산이라는 도시였는데 서울에서 400km나 떨어진 곳이에요. 걱정했습니다. 인터넷 속도가 느려지겠지 싶어서요. 독일에서는 도시를 벗어나면 인터넷이 거의 안 되니까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부산 시내 인터넷 속도가 서울이랑 똑같았습니다. 아니, 어떤 곳은 더 빠르기까지 했죠. 정말 놀랐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거기서 만난 한국 엔지니어에게 물어봤습니다. 여기 인터넷 속도가 서울이랑 똑같네요. 지방인데도요. 한국은 어디를 가도 인터넷 속도는 비슷해요.
국가가 전 국토에 통신망을 깔았거든요. 지역 차별 없이요. 지역 차별 없이라고요? 독일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뮌헨과 베를린 사이에도 인터넷이 제대로 안 터지는 구간이 있거든요. 고속철도 안에서도 끊기기 일쑤고요. 더 알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럼 산간 지역은 어때요? 거기도 빨라요? 네, 물론이죠. 등산로에서도 인터넷 돼요. 국립공원 안에서도 되고요. 이건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철학의 문제였어요. 한국 정부는 인터넷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본 거예요. 전기나 수도처럼요. 그래서 어디에 살든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독일은요? 인터넷은 상품이에요. 돈을 내면 빠른 걸 쓰고 안 내면 느린 걸 써야 하죠.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요? 그냥 운이 나쁜 거예요. 통신사가 거기까지 인프라 깔 이유가 없으니까요. 지하철을 탔습니다. 그리고 또 놀랐어요. 지하철 안에서도 인터넷이 완벽하게 터지는 거예요. 동영상도 보고 화상회의도 할 수 있을 정도로요. 베를린 지하철 생각해보세요. 거기선 전화 한 통 제대로 안 터지잖아요. 문자 보내는 것도 힘들고요. 근데 서울 지하철은 지하 50m 아래에서도 완벽하게 연결되더라고요. 한국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지하철에 무슨 기술을 쓴 거예요? 이렇게 잘 터지게요? 지하철 전 구간에 중계기를 설치했고 광 케이블을 깔았고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국가와 통신사가 협력해서 만든 시스템이래요. 이게 차이였습니다. 한국은 국가가 나서서 인프라를 만들었어요. 민간에만 맡기지 않았죠. 정부가 기준을 정하고 투자하고 관리했어요. 그래서 전 국토가 하나의 거대한 통신망으로 연결된 겁니다. 친구가 시골에 별장이 있다고 해서 주말에 놀러 갔습니다. 서울에서 2시간 정도 떨어진 곳이었는데 정말 산속이더라고요. 걱정했어요. 여기는 인터넷 안 되겠지 싶어서요. 독일 시골 가면 인터넷은 포기해야 하니까요. 근데 여기도 완벽하게 터지는 거예요. 속도 테스트를 해봤더니 100메가비트가 넘게 나오더라고요. 정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시골 마을에서 이 속도가 나온다고요? 독일 베를린 시내에서도 이 속도 안 나오는데요? 여기 인터넷 어떻게 이렇게 빨라? 한국은 어디든 다 비슷해요. 정부가 전국에 광 케이블을 깔았거든요. 시골이라고 차별하지 않아요. 이게 한국의 힘이었습니다. 평등이에요. 서울에 살든 부산에 살든 시골에 살든 모든 국민이 동등한 인터넷 서비스를 받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선진국 아닐까요? 독일은 어떤가요? 베를린 사는 사람과 바이에른 시골 사는 사람의 인터넷 격차가 어마어마해요. 이건 단순히 불편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회 문제예요. 빠른 인터넷이 없으면 온라인 교육도 못 받고 재택근무도 못하고 정보 접근도 제한되잖아요. 세미나에서 한국 정부 관계자를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인터넷 인프라에 대한 발표를 듣고 질문했죠.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전국의 인터넷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었나요?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전쟁의 위협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빠른 통신망이 필수였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직접 나섰고 국민도 적극 협력했습니다. 그리고 한번 만든 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투자했습니다. 계속 업그레이드라고요?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였어요. 독일은 한번 깔아놓으면 끝이에요. 10년, 20년 그대로 써요. 업그레이드할 생각을 안 하죠. 그러니까 시대에 뒤처지는 겁니다. 한국은 달라요. 90년대에 초고속 인터넷을 깔았는데 2000년대에 더 빠른 걸로 바꿨어요. 그리고 2010년대에 또 업그레이드했죠. 지금은 5세대 이동통신을 상용화하고 있어요. 멈추지 않고 계속 앞으로 가는 겁니다. 엔지니어로서 부끄러웠습니다. 독일이 기술 강국이라고 자부했는데 정작 중요한 IT 인프라에서는 한참 뒤처져 있더라고요. 우리는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고 있는 거예요. 자동차, 기계, 화학. 그것만 믿고 있죠. 근데 세상은 바뀌었어요. 이제는 인터넷이 모든 산업의 기반이에요. 자동차도 인터넷 없이는 못 만들어요. 공장도 병원도 학교도 다 인터넷에 의존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기반이 약한 거예요. 한국은 그걸 일찍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투자했죠. 국가가 나서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행했어요. 단기 수익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팠던 겁니다. 석 달 동안 한국에 있으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기술적인 것도 배웠지만 더 중요한 건 철학을 배웠어요. 국가가 무엇에 투자해야 하는지, 국민에게 무엇을 포장해야 하는지요. 한국의 인터넷 인프라는 단순히 빠른 속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국가의 비전입니다. 모든 국민에게 평등한 기회를 주고 지역 차별 없이 발전시키고 미래를 준비하는 거죠. 독일로 돌아가면 뭔가 답답할 것 같아요. 집에서 인터넷 켰는데 느리고 지하철에서 끊기고 출장 가면 연결도 안 되고요. 이제 그게 불편하게 느껴질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생겼어요. 한국이 할 수 있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쉽지 않을 거예요.
정부를 설득해야 하고 예산을 확보해야 하고 국민적 합의도 필요하겠죠. 근데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한국도 60년 전만 해도 가난한 나라였어요. 전쟁의 폐허 속에서 시작했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IT 강국이에요. 세계가 부러워하는 인터넷 인프라를 가진 나라가 됐어요.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이거예요. 기술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요. 비전의 문제예요. 국가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느냐, 무엇을 국민의 권리로 보느냐, 그게 결정하는 거죠. 한국은 인터넷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팠어요. 그래서 전 국민이 빠르고 안정적인 인터넷을 쓸 수 있게 만들었죠. 독일도 그런 비전이 필요해요. 인터넷을 상품이 아니라 권리로 봐야 해요. 돌아가면 보고서를 쓸 겁니다. 한국의 인터넷 인프라에 대해서요. 그리고 우리가 배워야 할 점들을 정리할 거예요. 단순히 기술만이 아니라 시스템과 철학까지요. 한국에서의 석 달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 같습니다. 엔지니어로서 제가 추구해야 할 방향을 다시 생각하게 됐거든요. 단순히 빠른 기술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평등한 기술. 그게 진짜 선진 기술 아닐까요? 엔지니어로서 존경을 느꼈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에 대해서요.